나는 그녀의 웃음소리를 아직도 들을 수 있다. 그날 가족 모임에서 그녀가 술에 취해 소리쳤던 말, 아버님은 그냥 가난한 늙은이에요. 우리 집에 왜 사는 거죠? 제발 사라지세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나는 칼을 쥔 듯한 손으로 포크를 쥐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몰랐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복수를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기로. 그녀가 나를 버린 대가로 그녀의 인생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기로.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인 배신의 산맥이었다. 그녀는 내 딸의 남편, 아니, 내 사위의 아내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사위가 그녀를 데려온 후 내 삶이 산산조각난 시작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그 고층 빌딩 숲속에서. 나는 매일 아침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척하며 집을 나섰다. 실제로는 그 빌딩의 최상층 사무실로 올라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래로 쏟아지는 사람들, 그 중에서 그녀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지은. 내 며느리. 그녀는 이 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야심만만하게 올라가고 있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말솜씨가 날카로웠다. 직원들 사이에서 아이언 레이디로 불릴 정도였다. 하지만 집에서는 나를 그 늙은이라고 불렀다. 내 이름은 박민준. 올해로 68세. 겉으로는 평범한 퇴직 노인처럼 보인다. 낡은 코트, 헐거운 바지, 그리고 항상 어깨를 구부정하게 숙인 자세. 가족들은 나를 그렇게 보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홀로 살았다. 아니, 홀로 사는 척했다. 내 아들, 박준호는 10년 전 결혼했다. 상대는 김지은. 그녀는 준호의 대학 동기였다. 준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사실 나는 박민준 그룹의 창립자이자 실제 소유주였다. 40년 전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은 IT와 부동산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으로 키웠다. 하지만 나는 20년 전 세금 문제와 내부 분쟁으로 인해 지분을 은밀히 이전했다. 겉으로는 회사를 떠난 실패한 사업가가 되었고 실제로는 그림자에서 모든 것을 통제했다. 이사회의 결정, CEO의 인사, 심지어 주식 거래까지. 나의 충성스러운 비서, 이제는 은퇴한 이태준 씨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그는 나의 그림자였다. 준호는 내 아들이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일부러 숨겼다. 아내가 임종 직전 아이를 너무 망치지 마라. 내가 가진 걸 다 주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까 라고 속삭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준호에게 평범한 삶을 주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하지만 지은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변했다. 그녀는 결혼 초부터 이상했다. 준호를 사랑하는 척했지만 그의 가난함을 비웃었다. 오빠, 왜 아버님 집에 사는 거야? 우리도 독립해야지.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가시였다. 준호는 그녀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야망이 컸다. 우리 집에 사는 게 싫었다. 특히 나를 싫어했다. 나는 가난한 늙은이였다. 집세를 내지 않고 식비도 아껴 먹는 쓸모없는 존재. 첫 번째 배신은 작았다. 그녀가 준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집을 사기 위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패션 사업에 썼다. 준호는 알지 못했다. 나는 은밀히 알았다. 은행 기록을 통해. 하지만 입 다물었다. 왜냐하면 그게 복수의 시작이 될 테니까. 두 번째는 더 깊었다. 그녀가 회사에 들어온 후 내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
마케팅 전략 문서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거다. 그녀는 몰랐다. 그 문서가 나의 함정이었다. 이태준 씨가 일부러 흘린 미끼. 그녀는 물었다. 그리고 나는 지켜보았다. 그날 가족 식사 자리. 지은이 술을 마시고 나를 향해 쏟아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 아직도 사시죠? 회사도 망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짐이에요. 준호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저는 성공할 거예요. 강남에 집 사고 명품 사서. 아버님처럼 살기 싫어요. 그 순간 나는 포크를 떨어뜨렸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은 웃었다. 그 웃음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 밤, 나는 이태준 씨에게 전화했다. 준비하세요.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는 대답했다. 네, 사장님.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나는 회사로 갔다. 최상층, 내 사무실. 창밖으로 지은의 사무실이 보였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모르는 척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비밀을. 그녀가 준호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그 남자는 회사 상사 이재민 부장. 그는 나의 적이었다. 10년 전 나를 배신한 자. 그는 지분을 노리고 지은을 이용했다. 복수의 첫걸음은 이재민부터. 나는 이태준 씨에게 지시했다. 그의 모든 기록을 파헤치세요. 그리고 지은의 것도. 자료가 쏟아졌다. 이재민은 뇌물, 세금 탈루, 심지어 성추행 의혹까지. 지은은 그의 공범이었다. 그녀가 준호의 돈을 훔쳐 그에게 준 증거도 있었다. 나는 결정했다. 공개하지 않겠다. 아직은. 대신 서서히 조여갈 거다. 지은이 나를 비우는 대로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을 거다. 며칠 후 회사에서 첫 번째 움직임이 있었다. 지은의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이유. 전략 오류. 그녀는 당황했다. 상사인 이재민이 그녀를 탓했다. 내가 잘못했어. 지은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내 사무실 모니터에 연결된 CCTV로.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준호에게 화풀이 했다. 오빠,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회사 사람들이 날 미워해. 준호는 위로했다. 괜찮아, 지은아. 내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나에게로 향했다. 아버님, 요즘 회사에 가세요? 이상하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산책이야. 그 미소 뒤에 숨긴 비밀은 무거웠다.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안다. 그녀의 이메일, 통화 기록, 심지어 은밀한 만남까지. 이태준 씨의 네트워크는 완벽했다. 이제 다음 단계. 그녀를 고립시키는 거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는 가족부터 시작됐다. 나는 준호를 불렀다. 아들아,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준호는 불안해 보였다. 아버지, 지은이가 요즘 힘들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너도 알아야 할 게 있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지은의 대출, 사업, 이재민과의 관계.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진짜예요.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가 직접 확인했어.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숨겼지만 이제는 말해야 해. 준호는 울었다. 아버지, 왜 나한테 이런 여자를.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복수할 거야. 하지만 내가 먼저 결정해. 준호는 며칠 후 지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너 날 속였어. 그 부장하고. 왜? 지은은 부정했다.
오빠, 오해야. 증거는 조작된 거야.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집을 나갔다. 내 집으로. 아니, 그의 집으로 돌아온 거다. 지은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나에게 달려왔다. 아버님, 오빠가 왜 그래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한 짓을 알면 오빠가 용서 안 할 거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나는 웃었다. 내 비밀 다 알아.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무릎 꿇었다. 아버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회사에서 사직해. 그녀는 망설였다. 그건 안 돼요. 제 인생이에요. 나는 대답했다. 내 인생. 나한테 내 인생이 뭐가 소중해? 그녀는 사직했다. 표면상으로는 개인 사정.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김지은, 프로젝트 실패로 쫓겨남. 그녀의 친구들, 동료들이 등을 돌렸다. 이재민은 그녀를 버렸다. 너 때문에 나도 위험해. 그는 그녀를 호텔에서 쫓아냈다. 나는 지켜보았다. 그녀의 SNS. 절망적인 포스트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댓글은 냉소적이었다. 야심과도해서 그래. 그녀는 무너졌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이태준 씨가 보고했다. 사장님, 이재민의 자료가 완성됐습니다. 공개하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를 이용해서 지은을 더 아프게 하자. 계획은 간단했다. 이재민에게 지은의 죄를 뒤집어 씌우기. 그녀가 유출한 문서를 그의 작품으로 만들기. 회사 이사회에서 나는 은밀히 움직였다. CEO에게 지시했다. 이재민 부장을 조사하세요. 내부 고발이 들어왔어요. 이재민은 당황했다. 경찰이 왔다. 뇌물 혐의로. 그는 지은을 팔아넘겼다. 그 여자가 강요했어요. 김지은이, 지은은 소환됐다. 당신이 유출했나? 그녀는 울며 부정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디어는 달려들었다. 대기업 스캔들, 부장과 팀장의 불륜과 기밀 유출. 지은의 이름이 헤드라인에. 그녀의 가족, 친구들이 연락 끊었다. 그녀는 홀로 싸웠다.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내 증거. 집으로 돌아온 그녀. 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제발. 오빠 데려오세요. 나는 문을 열었다. 준호는 안 봐. 내가 한 짓 때문이야. 그녀는 무너져 울었다. 제가. 미안해요. 아버님을 무시했어요. 가난한 늙은이라고 나는 대답했다. 알아. 이제 느껴봐. 그 느낌. 그 밤,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약을 먹고 쓰러졌다. 준호가 발견했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준호는 나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인가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그래. 복수야. 내 엄마가 죽을 때 나도 이렇게 무너졌어.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도 그 배신 때문이야. 준호는 충격받았다. 엄마. 배신.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30년 전 내 파트너 이재민의 아버지가 나를 배신했다. 회사를 빼앗으려 했고 내 아내를 유혹했다. 그녀는 자살했다. 나는 복수했다. 이재민의 아버지를 파멸시켰다.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나는 숨었다. 이재민은 그 아들이야. 지은은 그의 꼭두각시. 준호는 이해했다. 아버지, 미안해요. 몰랐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스쳤다. 그래도
지은이를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닌가요? 나는 웃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은이 퇴원한 후 그녀는 변했다. 더 이상의 야심은 없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준호와 화해하려 했지만 그는 거리를 뒀다.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나에게 매달렸다. 아버님, 제발 용서하세요.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나는 표면상 용서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은 지켜. 조건은 간단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을 보고하라. 그녀는 따랐다. 매일 일지. 오늘 카페에서 손님 맞았어요. 피곤했지만 잘 버텼어요. 나는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를 통제하는 기분. 하지만 내 안에는 갈등이 싹텄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그녀의 눈빛, 그 절망이 내 아내를 떠올리게 했다. 이재민의 재판이 시작됐다. 그는 감옥행이었다. 10년형 지은은 증인으로 불려갔다. 당신의 역할은 검사, 그녀는 떨며 말했다.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그녀의 이메일. 재민 오빠, 이 문서 팔아요. 돈 필요해요. 그녀는 무너졌다. 그건 위조예요. 하지만 배심원은 믿지 않았다. 재판 후 기자들이 그녀를 포위했다. 김지은 씨, 후회하세요. 그녀는 울며 달렸다. 집으로. 내 집으로. 아버님, 다 끝났어요. 제 인생 끝났어요. 나는 차를 타주며 말했다. 아직 아니야? 내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그녀가 물었다. 아버님, 왜 저를 미워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는 이야기를 했다. 모든 걸, 내 과거, 아내의 죽음, 배신의 고리. 그녀는 듣고 충격받았다. 그럼 제가 그 사람의 딸처럼 된 거예요. 아니, 그녀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길이 그랬다. 그 순간 트위스트가 왔다. 그녀가 말했다. 아버님, 저도 배신당했어요. 재민 오빠가 저를 이용한 거예요. 그는 당신의 비밀을 알았어요.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뭐? 내 비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했어요. 박민준 씨가 진짜 주인이라고. 그래서 저를 접근시킨 거예요? 준호 오빠를 통해. 이재민이 알았다. 어떻게? 이태준 씨의 실수인가? 아니, 더 깊었다. 이태준 씨가 배신자였다. 그는 이재민에게 정보를 팔았다. 5년 전부터. 나의 모든 계획을. 나는 분노했다. 이태준 씨를 불렀다. 내가 배신했군 후 그는 부정했다. 사장님, 오해야. 하지만 증거가 쏟아졌다. 지은의 말대로. 그는 내 그림자를 팔아먹었다. 복수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제 이태준부터. 나는 그를 파멸시켰다. 그의 가족, 재산, 명예. 그는 자살했다. 편지에 미안합니다. 사장님. 돈이 필요했어요. 라고. 지은은 그걸 보고 말했다. 아버님, 이제 저도 도울게요. 재민 오빠를 무너뜨려요. 그녀가 동지? 나는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진심이었다. 배신의 피해자. 우리는 손잡았다. 회사에서 우리는 이재민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숨겨진 자산, 해외 계좌. 지은이 미끼가 됐다. 재민 오빠, 맞나요? 도와줄게요. 그는 왔다. 호텔에서. CCTV에 잡혔다. 뇌물 거래 장면? 그는 다시 잡혔다. 이번엔 종신형. 지은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상처뿐. 준호가 알게 됐다.
아버지, 지은이가 도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도 피해자야. 가족이 다시 모였다. 하지만 긴장감이 맴돌았다. 지은의 시선은 나에게. 아버님, 감사해요. 하지만 그 안에 원한이 있었다. 복수가 절정에 달했다. 이재민이 감옥에 갇힌 후 회사는 안정됐다. 나는 여전히 그림자. 하지만 지은은 변했다. 그녀는 다시 회사에 돌아왔다. 이번엔 내 지시로. 재활 프로젝트라는 명목. 직원들은 그녀를 동정했다. 지은 팀장,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야심은 살아났다. 은밀히. 그녀가 내 사무실에 왔다. 아버님, 이제 저를 인정하세요? 제가 회사를 키울게요. 나는 웃었다. 내가. 배신의 냄새가 나. 그녀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이제는 충성할게요. 준호와의 관계도 회복됐다. 그들은 다시 살았다. 하지만 나는 지켜봤다. 그녀의 폰, 이메일, 그녀가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 이번엔 외국 투자자. 회사의 지분을 노리는 자. 나는 결정을 내렸다. 최종 복수. 그녀를 이용해 그 투자자를 잡고 그녀를 희생양으로. 계획은 치밀했다. 그녀에게 지시. 그 남자와 거래해. 하지만 함정에 빠뜨려 그녀는 따랐다. 하지만 트위스트. 그녀가 나를 배신했다. 투자자와 손잡고 나의 지분을 빼앗으려 했다. 아버님, 이제 당신 차례예요. 가난한 늙은이로 돌아가세요. 그녀의 웃음. 다시 그 웃음. 당신이 날 망친 대가예요. 나는 충격받았다. 하지만 준비했다. 이태준의 죽음 후 나는 새로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준호였다. 내가 그에게 모든 걸 가르쳤다. 아들아, 이제 내 차례. 준호가 움직였다. 투자자를 체포시켰다. 세금 탈루 혐의. 지은은 잡혔다. 오빠. 왜, 준호, 내가 아버지를 배신했으니까. 그녀는 울었다. 저는 그냥 자유로웠던 거예요. 당신들 가족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재판. 그녀는 5년형 불법 거래. 미디어, 전 스캔들 여주인공, 다시 범죄.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심장 마비. 복수의 대가. 준호가 왔다. 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나는 속삭였다. 아니, 계속될 거야. 감옥에서 나온 지은. 3년 후 그녀는 변했다. 머리 짧게 자르고 눈빛이 차가워졌다. 준호는 그녀를 기다렸다. 지은아, 용서할게.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오빠, 늦었어. 난 이미 자유야. 그녀의 비밀. 감옥에서 만난 남자. 전직 해커. 그는 나의 모든 비밀을 파헤쳤다. 회사 지분의 진짜 주인, 내 과거. 그녀는 복수를 준비했다. 나에게. 나는 죽음 직전. 병실에서 그녀를 봤다. 아버님, 이제 당신 차례. 그녀가 주사기를 들었다. 독극물. 가난한 늙은이로 죽으세요. 하지만 트위스트. 준호가 들어왔다. 지은아, 그만해. 총을 들고. 그녀는 놀랐다. 오빠. 왜, 준호, 아버지를 지켜야 해. 내가 아니라. 총소리. 그녀가 쓰러졌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준호가 일부러 빗나가게 쐈다. 경찰이 왔다. 그녀는 다시 잡혔다. 살인 미수.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결말은 비극.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이게 복수예요. 우리 가족 다 망쳤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후회 없어. 지은의 마지막 말, 아버님, 우리는 다 똑같아요. 배신자. 회사. 나는 지분을 준호에게 넘겼다. 그는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림자는 남았다. 복수의 유산. 독자여, 누가 옳았을까? 나. 지은. 준호. 논쟁하라. 삶은 회색이다.